지금 이제 문종의 제일 중요했던 목숨 앗아갔던 질병인 옹적, 창종, 봉화지겸과 연조지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종의 또 다른 질병이 있었죠. 치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치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일찍이 내가 치질의 기운이 좀 있었으나 이제는 조금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서도 문종이 치질로 고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질도 한의학에서는 치료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외용제도 있고 내복약 먹는 약도 있고 한의학에서도 사실은 형태에 따라서 치질을 구분하고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치질은 어떤 질병입니까? 치질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항문 괄약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결국엔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제 항문 괄약근은 내괄약근이 있고 바깥쪽에 외괄약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질은 사실 유병률로만 보면 한국인들한테는 사실상 7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질은 통상적으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중년배 45세부터 65세까지 좀 가장 흔한 병이시고 특히 임산부들 출산을 하시면서 이제 배에다가 좀 힘을 좀 세게 주시는 분들이 보통 걸리셔서 굉장히 흔한 거고 사실은 이제 치질이라 그래가지고 공통으로 묶지만 노홍철이 예전에 자기가 치질이 걸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치루 막 이러면서 막 정확한 명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튀어나오는 질환 이제 요거부터 보면 그거는 이제 치핵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치핵도 내치핵과 외치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외치핵은 말 그대로 바깥에 드러나는 거고 내치핵 같은 건 안에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복압에 힘을 줬을 때 좀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경기를 나누거든요.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치핵이라는 게 이제 워낙 좀 대표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치질이 마치 치핵이라고 말처럼 이게 쓰이는 경우들이 좀 있죠. 하지만 이제 치핵은 두 가지로 좀 나뉘고 복압이 좀 올랐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런 걸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설명 잘하셨는데 완벽한 설명이셨어요. 치질 전문가시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한의학에서도 사실 원인을 거의 뭐 근육과 전방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항문을 감싸고 있는 괄약근,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괄약근이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방광경근. 맞아요. 네, 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방광경근에 문제가 생긴 병을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감싸고 있는 이 근맥이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봤을 때는 이제 과도한 음주, 과도한 성생활, 뭐 잘못된 식습관 이렇게 동의보감에는 써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다를 이유가 없죠. 네. 예전에도 똑같은 이유였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동의보감 자체에서도 아까 전에 내치핵과 외치핵 이야기 했는데 동의보감에서도 내치와 외치로 똑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치를 뭐 다양하게 나누고 있어요. 뭐 맥치, 뭐 장치, 기치, 혈체, 술로 인해 생기는 주치 이렇게 5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또 외치에서는 또 모치와 빈치라고 해가지고 모양에 따라서 또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한의학에서 이 치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분화시켜서 구분하고 있고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용제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외용제, 뭐 좌훈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에도 치질에 좌훈요법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동의보감에서도 어떻다? 저희는 이제 좌훈이라기보다는 훈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저희 한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치질을 전문적으로 보시는데 보면 가끔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 뭐 쑥뜸이라든지 이런 연기 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치질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논문 같은 거에서 그런 걸로 이제 회복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괴하, 현계, 쑥, 아까 말씀드렸던 쑥, 그다음에 지각이라는 약재, 백반 이런 약재들을 넣어서 따려가지고 그때 달릴 때 나오는 김으로 좌훈요법을 했다. 그리고 이 물로 씻는 치료를 했다.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호 원장님이 사실 사자성어의 전문가이세요. 항상 이제 학생 때부터 저하고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 사자성어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치질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게 연옹지치라는 건데 이 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을 앓는 그 밑을 핥는다.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이 사자성어인데요. 이게 아주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을 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씁니다. 누구 뭐 어디 빤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실제로 요 연옹지치에서 또 유래된 아예 이게 좀 고급 용어였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록을 제가 찾아봤잖아요. 단신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단종실록, 아니면 성종실록, 중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순조실록 또 계속 연옹지치가 막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저급한 용어로 좀 그런 말들을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사자성어에 나왔고 그만큼 옹저나 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름이 나오는 형태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제 단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단신배. 그쵸.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병약하고 유약한 이미지가 아닌 세자 때부터 또 재위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문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종에 대해서 알아본 것 중에 이제 특히 질병이 있었는데 종기라는 표현과 치질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종기에서 너무 이제 흔하게 우리가 앓고 있는 모낭염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봉화지겸이라는 그런 병들을 앓고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상기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